2015년 10월 12일 첫 번째 시간 좌측에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 새로 나온 기능, 새로 배운 기능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기 눌러주시고요. 스타트 포인트는 오리진을 눌러서 원점을 잡아주시고 자 와이드 같은 경우는 100이 되겠고요. 엔터. 하이도 100이 되겠죠. 엔터. 화면이요.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화면이 너무 이렇게 오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죠. 그럴 때는 Alt를 누르고 F1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화면에 딱 맞게 들어와 버립니다. 자, Alt F1. 자, 혹시 이제 바깥에 화면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경우는 Alt F1을 누르면은 화면에 딱 맞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F1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요, 이 부위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네,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대. Alt F1은 전체. 그냥 F1은 부분적으로 확대. 클릭. Alt F1은 전체 확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줌 기능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그 옵셋,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캐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옵셋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메뉴 중에서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동 메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동과 관련된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아마 그냥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대충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평행 이동부터 해서 대칭, 회전, 배율. 배율은 뭐 스케일이 되겠죠. 우리 캐드에서 취급을 하자고 하면은 원점을 이동이라든가 옵셋, 윤곽 옵셋, 투영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옵셋입니다. 오늘 배우는 옵셋과 윤곽 옵셋은 좀 틀려요. 윤곽 옵셋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냥 옵셋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드에서 이제 O 단축키 O 엔터가 해당되는 그 기능입니다. 자, 여기 O 옵셋을 눌러도 되고요. 또 화면상에서 어디 있나 봤더니 화면상에서는 요 안에 있을까? 여기 안에 있네요. 이동 옵셋이라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화면상에서는 요 안에 화살표를 눌러야지만 나오죠. 또는 이동해서 여기 옵셋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자, 옵셋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창이 뜨는데 캐드랑 틀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요놈 같은 경우는 옵셋이요. 원본이 사라지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원본을 유지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에서 했던 건 대부분 복사 옵셋이고 이동 옵셋은 아니었죠. 근데 대부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옵셋은 기존 거는 유지를 하고 새로운 객체를 나오게 하면서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동은 잘 안 씁니다. 예, 근데 이동이라는 기능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뭐 이거는 개수,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를 입력하면 한 번에 2개가 되기도 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몇 미리에 띄울 건지, 또는 얘 같은 경우는 반대 방으로 띄울 때, 또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 재생성이 체크되어 있으면요 미리 보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옵셋할 직선 원호를 선택하라 되어 있죠. 먼저 치수부터 입력을 할게요. 저는요 뭐 한 30mm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30 엔터를 한 다음에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 30mm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30mm만큼 떨어졌겠죠.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 캐드랑 똑같아요. 방법은 클릭 원하는 방향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취소를 하고요. 컨트롤 Z로 돌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옵셋을 눌러주시고요. 거리값을 5mm로 한 상태에서 개수를 4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어떤가요? 봐보세요. 5mm 간격으로 4개가 한 번에 생긴 거 볼 수 있나요? 여기다 미리 개수를 4개를 써놨기 때문에 5mm 간격으로 4개를 한 번에 줄 수도 있겠다는 거. 뭐 이런 건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방향 버튼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튼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제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 버튼, 이 버튼은 적용 버튼이죠. 적용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적용이 됩니다. 또는 확인 버튼 누르면은 적용이 되면서 창이 닫히겠죠. 클릭하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면의 색상이 좀 틀리네. 저는요 기존 색상이랑 이 색깔이 좀 틀리네요. 여러분도 어때요? 똑같아요? 자, 저는 왜 색상이 틀릴까요? 설정에서 우리 그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색상에서 요거 이동해서 그룹과 결과 색상을 사용한다. 요거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근데 혹시 이렇게 사용하다가도요 그냥 사용할게요. 저는요 근데 사용을 했으니까 그걸 도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화면에 보시면은요 색상 복귀라는 게 있어요. 화면 안에 색상 복귀 이걸 눌러주면 언제든지 원래 색상 바뀝니다. 그냥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는데 왜냐면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걸 갖고 어떤 걸 만드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확인을 했으면은 화면 안에 색상 복귀만 눌러주시면은 다시 원본 색상과 똑같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 참고로 봐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서 살짝 걸쳤는데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요 인플러스를 하라 그랬죠? 인플러스로 하면 캐드처럼 살짝 걸치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옵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기다려보세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요 놈은 보자. 크기가 대충 그릴게요. 크기는 지금 20이죠? 그러니까 10mm 대충 요 정도다가 요 정도 여러분들 하나 그려 놓으시겠어요? 이거 대충 위치는 한번 더 잡으세요. 뭐 25에 25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위치는 왼쪽에다 적당하게 잡아보세요. 연습이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 이동 안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평행이동에서 평행이동 제일 위에 평행이동, 이게 바로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복사도 됩니다. 이동과 복사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평행이동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할 요소를 선택하라 나오죠? 자,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럼 창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동이 있고 복사가 있고 연결이 있는데 이동을 시킬 거면 이동에 체크하면 되는 거고 복사를 할 거면 복사에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캐드 배울 때도요. 이동하고 복사는 명령어의 차이가 있지 방법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과 복사를 하나로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창으로 할 때는. 자, 증번값이라는 거는 현재 있는 지점에서부터의 거리값.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뱅이를 쓰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로 몇 mm냐면 예를 들어서 뭐 30mm만 40mm만 간다 치면 40 이렇게 해보세요. 현재 있는 지점에서부터 40이 하는 거죠. y는 뭐 마이너스 30 하면은 이렇게 x가 40이 가서 y로 마이너스 30이 내려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리입니다. 근데 델타 x이기 때문에 증분값이라는 거예요. 증분값이라는 건 현재 있는 지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점에서 점으로 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을 누를게요. 플러스 1을 누르면은 요 점을 찍을게요. 요렇게. 요 점을 눌러서 저기 오른쪽 끝에다가 클릭.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카피할 때 한 점을 찍어서 한 점으로 갖다 놓는 방법이죠.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누른다. 플러스 1을 눌러서 요 점을 찍어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1이 가버렸구나. 죄송합니다. 플러스 1을 눌러서 플러스 2를 눌러야겠구나. 플러스 2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다시 우리가 이미 한번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플러스 2만 움직이면 됩니다. 플러스 2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다는 거죠. 자, 거리하고 각도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각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동, 평행이동 선택하고 엔터입니다. 각도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5도를 쓰고 거리는 뭐 50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5도 방향으로 50만큼 갈 수 있다는 거. 뭐 방향 반대로 하고 싶을 때는 요 버튼 마찬가지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 반대로. 그러니까 명령어마다 좀 비슷한 버튼들이 많죠. 그런 버튼들은 대부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연결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할 겁니다. 연결이라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연결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캐드에서 F7, F9 이거 뭐야? 캐드에서 F7, F9 그리드하고 스냅이죠. 그리드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등각투상도를 했었어요. 등각투상도. 등각투상도라는 거는 대략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요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등각투상도는 캐드에서 2D로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등각투상도 그린 거 F7, F9번 이용해서 요거를 만들 때 좀 편해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해서 평행이동 원을 선택하고 엔터. 자, 얘를요 제가 대략 각도 45도 방향으로 30도 아까 그냥 각도가 30도 돼요. 이제 등각수상도니까 30도. 거리는 대략 40mm. 이 상태에서요 연결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줍니다. 요놈의 위치가 요놈의 위치를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는 거 기능이에요. 네모를 그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볼까. 네모 그릴 경우, 자, 네모 같은 경우는 선이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이동해서 그리고 연결해서 30도 방향으로 거리는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등각투상도 표현할 때 좀 편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마케에서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릴 때 마케으로 뭔가 그릴 때는 편해요. 근데 마케을 갖고 툴을 짤 때는 필요가 없어요. 별로. 확인 차원에서는 괜찮아. 확인 차원에서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간다는 확인 차원에서는 괜찮아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확인할 때만 해주면 좋겠죠. 아, 요게 이동이라는 거, 카피하고 이동 어렵지 않죠? 창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쉬워요. 캐드는 명령어 쳐야 되니까 내가 CO 엔터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막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이동해서 평행 이동만 기억하면은요, 창이 열려요. 창이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자, 그럼 창 안에서 모든 걸 건드려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외울 거리도 없어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알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원 하나만 남겨놓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동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회전 이동 한번 볼까요? 회전 이동. 자, 회전 이동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객체 선택하세요. 엔터 선택하고 엔터. 자, 객체 이동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봐봐라. 이게 뭐냐면 원점이거든. 자, 여기 보이세요? 요거. 이 원점에 이 버튼 있죠? 회전의 중심을 지정한다고 써 있습니다. 요 놈을 클릭해갖고 내가 여기 왼쪽 하단 원점을 찍어주면 여기가 고정점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각도는 몇 도로 할 거야? 45 엔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캐드랑 똑같아요. 캐드랑 똑같은데 단지 버튼으로 옮겨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로테이트 할 때 고정점 하나 찍어줘야 되잖아. 맞죠? 똑같습니다. 단지 버튼으로 있는 것 뿐이죠. 방향 바꾸고 싶을 때는 요 버튼 클릭 이런 식으로. 개수를 3개를 써볼까요? 3 쓰고 엔터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3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가 맞나요? 하나일 때는 없던 버튼이 하나가 활성화돼요. 이거 봐봐. 하나만 할 때는요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2개 이상 하면 이 버튼이 활성화돼요. 이 버튼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버튼은 내가 개수를 3개를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억제하고 싶을 때, 즉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요소를 클릭하면은 그 요소만 억제가 돼요. 엔터. 이거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로테이트 다시 보여드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원형 배열에도 쓰입니다. 자, 이동, 회전 이동을 해서 원하는 객체를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되는 거 아시죠? 네, 선택하고 엔터 합니다. 고정점을 가운데로 잡고요. 개수는 6개를 써볼게요. 각도는 30도? 30도 할까? 45도 하자. 45도. 자, 6개 하면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6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요 놈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버튼이 억제 버튼, 대상 제거라는 버튼인데 요 대상 제거 버튼을 눌러서 억제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만 해주면은 걔가 억제가 돼요. 엔터. 근데 다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버튼 클릭하면 다시 나와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더라.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자, 다음으로 여러분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동 안에 대칭 이동을 있죠?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을 클릭하시고요. 대칭 이동할 요소를 이렇게 원을 선택하고 엔터. 자, 엔터를 쳐줘야지만 창이 열립니다. 자, 얘가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하려면 중간에 이렇게 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mm짜리 선이죠? 자, 100mm짜리 선이니까 그 중간이라고 하면은 50mm 위치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요 X축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50mm를 써주고 엔터를 하면은 요렇게 가게 되어 있죠. 혹시 얘가 밑으로 이렇게 복사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축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50mm가 써져야겠죠? 따라서 Y축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50mm를 쓰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대칭 복사가 되더라. 특정 각도로 대칭 복사할 때는 세 번째 각도에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45도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45도를 기점으로 축이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요 밑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은 뭐냐면은 자, 먼저 하단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가장 밑에 있는 두 점을 선택이라고 있죠. 두 점을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기 중간과 여기 하단의 중간을 직접적으로 클릭 해주면은 내가 찍은 두 점을 끼고 있는 축이 생성되면서 대칭 복사가 되더라. 다시 한번 두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대각선 두 점을 찍으면은 요게 축이 돼서 이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럼 네 번째 있는 직선 선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기존에 선을 이용해서 미리 선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가정하면은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엔터한 다음에 직선 선택 버튼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선을 기점으로 대칭 복사가 되더라. 확인 누르면 끝나죠.
자, 대칭이동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오늘 대칭이동, 회전이동, 그리고 옵셋 요 세 가지 좀 기억을 잘하고 평행이동까지 했죠? 예,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면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거 한번 완성시켜 주세요. 기다릴 테니까요. 요거 완성시켜 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뭘 그릴까? 왼쪽에 있는 요 디귿자 모양, 왼쪽에 있는 요거를 그린 다음에 마무리 해볼게요. 자, 두점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왼쪽 원점을 스타트 포인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평선이죠. 수평선을 맞춰 놓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적당한 지점에 한번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Y의 위치를 지정하라라고 이제 뜨는데요. 여기다가 35mm 위치에다가 만들겠다. 그래서 35를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L값을 눌러서 길이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길이값은 10mm죠. 엔터. 한 번 더 엔터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요놈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동해서 평행이동. 자, 이동할 요소는 요 짤막한 선을 선택하고 엔터. 자, 방향은 델타 Y 방향으로 30mm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자, 복사를 해야겠죠. 자, 복사.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선이 다 생겨버려요. 저는 복사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또는 그냥 중복되게 해볼까? 그냥?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동에, 평행 이동에 원하는 선을 선택하고 엔터. 연결을 해서 델타 Y로 30mm 확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선과 요 선이 두 개 생긴 거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선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 버리죠?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 중복 삭제라고 있거든요. 얘는 중복선으로 인식을 못 받구나. 그냥 선으로 딜렛을 하겠어요. 딜렛. 예, 선택하고 딜렛을 하겠습니다. 중복선을 인식을 못 받는 애는요. 만약에 선이 중복될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뭐 사각형 위에 또 다른 사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선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럴 땐 여기 보시면은 중복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우리 캐드에서 오버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림을 한번 잘라볼까요? 다이나믹으로 잘라주면은 잘린 걸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에서 볼까? 이렇게 놓고 봐야겠다. 이 선이 이렇게 겹치하고 잘 안 보이네. 중복 삭제 트림으로 이 중복 삭제 안 되네. 이제 보니까 왜 안 되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복선을 인식을 못 받는다는 소리인데, 선이 잘려 있구나. 잠시만요. 중복 삭제 추가 조건. 전체 선택. 희한하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치수 기입처럼 약간의 버그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복 삭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요 X6 버전 설치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요 다이나믹 치수 기입도 안 되고 요것도 중복 삭제 원래 돼야 되거든요. 하면 여기 직선이 하나 떠야 되거든요. 희한하네. 그쵸? 아무것도 안 뜨고 있죠 지금. 자, 이거 전체 선택을 하고 해볼까? 그래도 안 떠요. 지금 전혀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버전을 좀 바꿔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지금 얘 X6 버전 뭐 설치하면서 뭐가 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파일 자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중복 삭제 굉장히 간단하게 오버킬처럼 게 뭐 없어져야 되는데 중복 삭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진행할게요. 돌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진행된 거죠? 여기까지. 자, 요놈을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에 대칭 복사 이동에 대칭 이동 클릭하시고요. 대칭할 요소는 얘가 되겠죠? 자, 얘는 X축으로 50mm 위치에 있어야겠죠? 확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 트림을 이용해서 다이나믹으로 나누기죠? 지워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저는 사각형을 스타트 포인트를 왼쪽 상단 여기를 스타트 포인트 잡을게요. 그래서 X로만 30mm가 가서
wide는 40mm가 되겠고요. h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에 마이너스 20짜리 네모를 그린 거죠. 자, 사각형 완료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왼쪽 하단 여기 이거 대칭 복사하면 되겠구나. 두 점선 그리기로요. 멀티선으로 and 수평선은 해제해 주시고요. 중간점, 끝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 필요 없는 선은 지우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 주시고 이렇게. 자, 이동해서 대칭 이동. 원하는 요소는 V자. 이번에는 Y축으로 50mm 위치에 있으면 되겠더라. 확인. 자,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건 잘라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고, 색상이 변했다면은 화면에서 색상 복귀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색상 복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원을 이용해서 Shift 좌측의 하단을 클릭해 준 다음 X로 25에 Y로 25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25,25 그러니까 X, Y를 제외하고요. 그냥 콤마를 기준으로 25,25를 써도 상관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R 대신 중간에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그쵸? 콤마가 있어야지 구분점이기 때문에 R 10mm죠? 이렇게. 자, 여기서 R값을 한 번 더 고정을 시키면 아시죠, 여러분? R값을 고정하면은 이 10mm는 고정이 된다는 거를. Shift 클릭. 마이너스 25,25 엔터. 자, Shift 클릭.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자, 다시 한번 Shift 클릭. 25, 마이너스 25를 쓰면 되겠더라. 엔터. x, y를 빼고 그냥 좌표값 쓰는데 단 중간에 콤마를 찍으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인을 이용해서 중간에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놈을 평행 이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동에 평행 이동 해서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엔터 합니다. 자, 거리값은 몇 mm인가요? 요놈 같은 경우는 각도 45도로 쓰겠습니다. 45도로 쓰고 거리값은 몇 mm? 10mm인가요? 자,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야겠죠? 다시 이게 선택이 잘못됐네. 45도 죄송합니다. 이게 45도가 이쪽으로 갔구나.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옵셋을 하는 게 낫겠구나. 옵셋. 이동에 옵셋 쓰겠습니다. 평행 이동보다 옵셋이 낫겠네요. 거리값이 10mm 해서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클릭 확인. 미러 해주면 되겠죠? 미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에 대칭 이동 원하는 요소 클릭 거리값은 X가 되겠죠? X축 해놓고 50mm 해볼까요? 이렇게 X축에 50m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다이내믹으로 잘라만 주시면 되겠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겠네요. 설정에 화면에 색상 복귀. 그리고 지금 약간 편법을 좀 쓰면 다이나믹 있죠? 다이나믹 지수. 요 놈을 그냥 클릭해서 원에 갖다 대고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안 나옵니다. 치수가.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약간의 편법을 쓰면은 마우스 우클릭 자동 커서 위치. 요 자동 커서 위치에서 요 근접점, 접하는 점, 각도. 요 네 가지를 좀 해제할게요. 뭐 근접점 정도만 해제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래놓고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보이나요? 왜냐면은 근접점이 안 잡히고 그냥 원이 단독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 위치가 근접점으로 잡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원이 잡히는 게 아니라 원의 한 특정 지점이 잡히는 그 선으로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가 아니라 원의 길이 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접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제하시고 나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바로바로 나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하시면은 되겠다. 근데 이걸 매번 마우스 우클릭 자동 커서 위치 이걸 해제하고 그러려면 좀 불편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쵸? 우리 솔리덕스랑 하나 비교해보면 솔리덕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클릭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뭐 그거랑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버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근접점 해제하고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킬 때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이나믹 치수를 다시 한번 눌러서 다이나믹 치수가 눌러진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요놈들의 크기가 마음에 안 들 때는 퀵 마스크에서 도면 요소를 선택하시고 요 안에 치수 다중 수정이 들어가라 했죠? 거기서 소수점 뒤 0 표기는 해제하시고
텍스트는 뭐 한 2.5 정도 좀 줄여볼까요? 살짝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대칭 이동하는 거, 평행 이동,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셋 이런 것들 좀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은요, 요 다이나믹 이동 있죠. 다이나믹 이동. 다이나믹 이동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 그리고 회전 이동, 그리고 뭐 대칭까지는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이동을 할 때 쓰이는 게 이제 다이나믹 이동으로서 여러분들 솔리드웍스에서도 있어요. 이 다이나믹 이동이에요. 좌표계 모양이 나와갖고 내가 찍어주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킬 때 좀 편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이나믹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을게요. 자, 엔터 쳐주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에 이렇게 좌표계가 따라다녀요. 이 좌표계를 클릭하는 지점이 고정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가운데 원점 가운데를 잡아볼게요. 이 점을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고정점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창이 안 떠요. 창이 안 뜨는 이유는 요 좌표계를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좌표계 가져갔을 때 동그란 표시가 뜨죠. 그때 한 번 더 클릭하면은요, 이때부터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회전 값을 원하면은요, 여기 보면 각도 값 쓰는 칸이 있죠. 여기다 그냥 45 쓰고 엔터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뭐 여기 보면 개수가 있겠죠. 45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나서 45를 쓰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이나믹 이동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할 때 좀 편해요. 그때그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 뭐지? 회전 이동이나 대칭 이동, 뭐 평행 이동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이나믹 이동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 그때그때 사용하기는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3D 작업할 때는 다이나믹 이동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좌표 봐보세요. 좌표의 몸통이 아니라 화살표를 클릭하면은요.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원점이 어딨지? Shift 누르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0, 50 엔터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냥 거의 지켜버리는구나 얘는 그게 상관없구나.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그 점에 바로 그냥 가버리네. 클릭하면은 Shift 클릭 의미가 없네. 다시 한번 이동에 다이나믹 이동 선택하고 엔터. 원하는 점을 찍어서 원하는 점에 찍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WC 축이 돼 있지. 예.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점에 갖다 대고 클릭하면은 그 점으로 바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X축에서 요 놈은 필요 없고 X50에 안 써지네. 아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야겠는데 네모 하나 그리고 할까? 요런 경우 좀 편하겠다. 다이나믹 이동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이나믹 이동 원하는 놈을 선택하고 엔터. 자, 원하는 점을 찍어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상단을 찍어 볼게요. 거기서 축을 잡아주시고 원하는 점을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보면 X축을 잡았잖아요. 그 X축과 이 선이 일직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D 평행 이동이 되는 거거든. 입체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3D 평행 이동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3D 평행 이동이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뭐지? 그 솔리드웍스에서 내가 정면에 그려야 되는데 평면에 그리거나 또는 평면에 그려야 되는데 정면에 잘못 그릴 경우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런 기능인데 이동해서 3D 평행 이동 보이나요? 3D 평행 이동을 누르는 순간 이동할 요소를 선택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러면 해제하고 자, 얘는 지금 평면이거든요. 자, 보면 원래 뷰가 평면인데 대상 뷰 같은 경우를 내가 정면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복사가 아니라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평면에 그리는 정면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 기능이 다이나믹 그 안에 복합적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게 된 그 기능이 이제 다이나믹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이 3D 평행 이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따로따로 할 경우는 이 3D 평행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움직여보면 이렇게 눕혀있던 놈이 새로 세워지겠죠.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CAD에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세 개를 가져오시죠. 그 세 개를 가져와갖고 세 개를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도는 세우고 평면도는 눕히고 우측면도는 오른쪽으로 세워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3D 모델링 만들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때 하는 작업이 3D 평행 이동입니다. 2D 작업할 때는 별로 안 쓰여요. 근데 나중에 3D 작업할 때는 좀 은근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입체 보기를 하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의 3D 평행 이동. 원하는 놈을 선택하시고, 선택할 때 이게 잘못 선택된 게 있으면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엔터. 자, 나는 원래 뷰가 평면인데 이 놈을 대상 뷰 정면에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가 아니라 이동시키게 되면 원본은 사라지겠죠. 확인. 이 상태에서 뭐 돌출도 가능하고, 방향은 여기서 50mm 뭐 이런 식으로 돌출도 가능하고, 쉐이드 거주면은 검정색 그렇죠? 이런 식으로 3D. 뭐 3D 작업할 때 나중에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CAD나 그 인벤터, 솔리드웍스 다 해본 그 기능들이기 때문에 3D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혀진 놈을 이렇게 세워서 작업할 때 좀 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